9권은 아킬레우스를 설득하러 간 밤의 이야기이고 10권은 설득에 실패하여 정탐꾼을 보내는 밤에서 새벽에 이르는 시간에 일어난 일로 이 두 에피소드는 시간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군 전사들이 잠을 자는 사이에도 그리스 총대장 아가멤논은 아킬레우스를 설득하지 못했다는 불안으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트로이군이 승리에 부풀어 밤새 화톡불을 피워놓고 목적 소리를 내는 것을 듣고 있는 아가멤논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는 아무래도 지혜가 많은 원로 네스토르를 찾아가서 계책을 물어보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가멤논의 동생인 메넬라오스도 자신의 일로 시작된 전투에서 패배할까봐 잠을 이루지 못해 무장을 하고 아가멤논을 찾아갑니다. 무장을 하고 앉아있던 아가멤논은 동생 메넬라오스가 찾아오자 반갑게 맞이합니다. 아가멤논은 제우스의 마음이 바뀌어 헥토르에게 영광을 줌으로써 그리스군이 전례 없이 끔찍한 일을 당했다고 말하면서 메넬라오스에게 아이아스와 이도메네우스를 부르라고 지시하고 자신은 네스토르에게 가서 파수병들이 정탐을 지시할 뜻이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말합니다. 아가멤논은 메넬라오스에게 누구에게나 경의를 표하고 겸손하게 행동하라고 당부합니다. 아킬레우스에게서 거절의 아픔을 겪은 아가멤논이 예전과는 다르게 겸손해진 모습입니다. 고대 그리스 비극에서 보면 인간의 자만심이 비극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가멤논은 네스토르에게 잠이 오지 않는 것 같으니 자신과 함께 파수병들이 보초를 잘 서고 있는지 살펴보러 가자고 말합니다. 아가멤논은 어두운 밤에 트로이군이 기습 공격을 할까봐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네스토르는 기꺼이 아가멤논과 같이 따라 나서겠다고 하면서 다른 용장들도 불러오는 것이 좋겠다고 말합니다. 네스토르는 오디세우스의 막사에서 오디세우스를 깨워서 같이 디오메데스의 막사로 갑니다. 막사에서 곤히 자고 있는 디오메데스를 본 네스토르가 그를 꾸짖습니다. 그러자 디오메데스는 잠도 안 자고 전사들을 깨우러 다니는 네스토르를 칭찬합니다. 네스토르가 디오메데스에게 아이아스와 메게스를 깨워서 데려올 것을 부탁하자 디오메데스는 둘을 데리고 왔고 그들은 파수병들이 있는 곳으로 갔는데 파수병들은 잠을 자지 않고 뜬 눈으로 앉아 열심히 파수를 보고 있었습니다. 네스토르는 파수병들을 칭찬하고 회의장으로 향했고 메리오네스와 네스토르의 아들 안틸로코스도 따라갑니다. 네스토르는 그리스 전사들 사이에서 트로이 진영으로 들어가 정탐을 할 사람이 있냐고 물어봅니다. 만약 트로이 진영의 상황을 정탐하고 온다면 명성을 얻고 모두에게서 검은 암양 한 마리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제안합니다. 디오메데스는 자신이 가고 싶다고 말하면서 서로 도와가면서 정탐하기 위해 한 사람만 더 동행하기를 원하자 많은 그리스 전사들이 그와 함께 동행하려고 지원합니다. 아가멤논은 디오메데스에게 직접 동행할 전사를 고르라고 하였고 그는 아테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지혜로운 오디세우스와 같이 가기를 원합니다. 오디세우스는 새벽이 가까워지고 있으니 빨리 떠나자고 말합니다. 디오메데스는 자신의 무구를 막사에 놔두고 왔기 때문에 트라시메데스가 쌍날칼과 방패와 소가죽 투구를 챙겨줍니다. 한편 메리오네스는 오디세우스에게 활과 화살통과 칼을 주었고 그의 머리에는 가죽으로 만든 투구를 씌워줍니다. 오디세우스가 쓰고 있는 가죽 투구는 아우톨리코스가 엘레온에서 훔쳐온 것으로 암피다마스가 몰로스에게 선물로 주었고 몰로스는 아들인 메리오네스에게 준 것이라고 합니다. 두 사람이 무장을 하고 떠나자 오디세우스를 사랑하는 아테네가 그들에게 외가리 한 마리를 보내주었고 외가리 울음소리를 들은 오디세우스는 새의 전조를 듣고 기뻐하며 아테네에게 기도합니다. 디오메데스도 아테네에게 자신을 도와준다면 한 살배기 암송아지 한 마리를 제물로 바치겠다고 기도하였고 아테네는 그의 기도를 들어줍니다. 한편 트로이 진영에서도 장수들이 회의장에 모였고 헥토르는 그리스 진영을 정탐해오는 전사에게 전차 한 대와 말 2匹를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다섯 누이들 사이에 외아들인 돌론이라는 자가 나서서 헥토르에게 상품으로 아킬레우스의 전차와 말을 자신에게 달라고 합니다. 헥토르가 호를 들어 맹세를 하자 그는 무장을 하고 그리스 진영으로 정탐을 떠납니다. 그리스 진영과 트로이 진영의 정탐꾼의 능력의 차이가 큰 것 같습니다. 디오메데스와 오디세우스는 트로이 측 정탐꾼 돌론이 오는 것을 알아차리고 길박 시신들 사이에 누워있다가 그가 그리스 진영 쪽으로 향할 때 덤벼들어 사로잡을 계획을 세웁니다. 만약 그가 걸음이 빨라 놓칠 시에는 창을 들고 달려들어 그리스의 함선들 쪽으로 쫓아 트로이 도성으로 달아나지 못하게 하자고 작전을 짭니다. 돌론은 갑자기 뒤에서 인기척이 나자 트로이 진영에서 자신에게
계획이 취소되었다고 말하러 온 것으로 착각하여 걸음을 멈추었다가 그리스 전사임을 알고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디오메데스는 돌론이 그리스 진영으로 달아나 파수병들과 섞이려는 순간 멈추지 않으면 창을 던지겠다고 소리치고 창을 던졌으나 일부러 빗나가게 던졌습니다. 그러자 돌론이 혼비백산하여 멈춰섰고 이빨은 덜거덕거렸으며 얼굴은 파랗게 질려 있습니다. 돌론은 두 사람에게 자신을 살려주고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몸값을 받으라고 애원합니다. 두 사람은 돌론에게 왜 그리스 진영 함선 쪽으로 왔느냐고 물었고 돌론은 헥토르가 아킬레우스의 말과 전차를 준다고 꼬드겨서 그리스 군을 염탐하러 왔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오디세우스는 아킬레우스의 말은 아무나 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며 허황된 돌론을 일깨워주며 그에게 트로이 진영의 파수와 잠자리 배치, 헥토르가 무구들을 놓는 위치까지 물어봅니다. 어리석은 돌론은 두 사람에게 트로이 진영의 기밀을 상세하게 다 알려줍니다. 돌론은 트로이 동맹군들은 파수를 트로이군에게 맡겨놓고 다 잠자리에 들었다고 말하면서 동맹군 중 트라케의 레소스 왕은 맨 가쪽에 있으며 가장 아름답고 날래며 눈부시게 흰 말과 금과 은으로 훌륭하게 장식된 말과 함께 거대한 황금 무구들을 가지고 있다고 말해줍니다. 어리석은 돌론은 자신을 함선들 쪽으로 데리고 가서 몸값을 받던지 아니면 포승줄로 묶어 그 자리에 남겨두라고 애원합니다. 그러나 디오메데스는 다시는 그리스군에게 해코지하지 못하게 하려고 칼을 들고 그의 목을 칩니다. 어리석은 부하를 정탐꾼으로 보낸 헥토르는 트로이 진영의 상황만 탄로나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오디세우스는 돌론의 무구들을 아테네 신에게 바친다고 기도하며 트라케 왕이 있는 곳으로 자신을 인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는 돌론에게서 들었던 레소스 왕의 말이 탐이 났던 것입니다. 두 사람이 트라케 전사들의 부대에 닿았을 때 그들은 피로에 지쳐 잠들어 있었습니다. 디오메데스는 트로이 동맹군인 트라케 전사들을 12명이나 무참히 죽였고 오디세우스는 말이 지나갈 길을 확보하기 위해 시체들을 치웁니다. 디오메데스는 13번째로 트라케 왕의 목숨을 빼앗습니다. 오디세우스는 트라케 왕의 말들을 풀어 가죽끈으로 함께 묶어서 활로 후려치며 몰고 갔는데 지략이 뛰어난 오디세우스였지만 채찍을 집어낼 생각도 못할 정도로 긴장을 했었나 봅니다. 디오메데스가 트로이 전사들의 무구들이 실려있는 전차를 끌고 갈까 아니면 트라케 전사들의 목숨을 더 빼앗을까 고심하고 있을 때 아테네가 나타나 그리스 진영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디오메데스가 트로이 전사들로부터 쫓기는 신세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자 그들은 급히 말을 몰아 그리스 진영으로 향합니다. 한편 아폴로는 아테네가 디오메데스를 돌봐주는 것을 보고 화를 내며 레소스의 친척이자 트라케의 참모인 히포코온을 깨웁니다. 그는 트라케 동맹군의 처참한 사륙 현장을 보고 울부짖으며 레소스의 이름을 불렀고 현장을 본 트로이 전사들은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한편 두 사람은 말을 세우고 돌론의 무구를 놔둔 곳에서 전리품을 챙긴 후 다시 말을 달립니다. 말발굽 소리를 들은 네스토르는 디오메데스와 오디세우스가 저토록 빠른 말들을 몰고 오는 소리라면 좋겠다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무슨 병고가 있지는 않은지 걱정합니다. 두 사람을 본 그리스 전사들은 기뻐하며 그들을 맞습니다. 네스토르는 레소스 왕의 너무도 아름다운 말을 보고 감탄하며 어떤 신이 말을 주었냐고 묻자 오디세우스는 트로이 진영에서 있었던 일을 말해줍니다. 디오메데스가 몰고 온 말들을 구유에 메었고 두 사람은 목욕을 마친 후 달콤한 포도주를 퍼내어 아테네에게 부어드립니다. 전날의 전투에서 패배한 그리스 진영이 오디세우스와 디오메데스의 기습적인 성과 덕분에 심리적으로 전사들의 사기를 올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데서 그리스 진영에는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상 일리아스 10권을 요약한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